안녕하세요. 둔촌주공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7대 1이라고 합니다. 어떻다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상 둔촌주공의 청약 성적표가 매우 안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 둔촌주공이 저 정도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충격이겠죠, 충격.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전부 다 둔촌주공보다 못하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둔촌주공이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 있을 청약 물량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괜찮은 상품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둔촌주공이 저 정도이면 나머지 청약 물량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미분양이 확실시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저러면은 나중에 이제 입주할 시점 지나고 난 다음에도 팔리지 않은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 팔리면 물건이 안 팔리면 그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옷이다라고 예를 들면요. 처음에 백화점에 입점돼서 사이즈 다 가지고 팔죠. 팔리고 난 다음에 물건이 남으면요. 뭐 대형 마트 같은 데서 행사로 돌리고요. 뭐 그러다가 좀 안 되면 뭐 아울렛 같은 데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안 팔리면 나중에는요. 뭐 거의 뭐 떨이 물량으로 이제 막 팔아대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부동산에도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서울의 주요 입지에서 분양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 이제 본청약이 저렇게 3.7대 1, 그리고 뭡니까? 특공이라고 하는 것들도 3.3대 1, 사실상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 분양이 실패를 했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을 거고요. 서울 내 전체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분양 물량들도 매우 안 좋을 거다라고 봐야 되죠. 저게 경쟁률이 3.7대 1인데 알바하고 건설사하고 관계자들 빼면 가짜 청약들 빼면 미분양이 80%가 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입주 시기 때는 이 둔촌주공이 가격이 얼마가 됐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이번에 언론 기사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큰일 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청약 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신기하다라고 댓글들은 얘기합니다. 저 돈이면 서울 다른 곳에 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든 가도 괜찮은데 왜 저길 가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댓글들이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현재 분위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청약이 되는 순간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합원들 PF 대출의 금리가 10%가 넘습니다. 저기 분양받을 필요 없고 나중에 뭡니까? 조합원들의 물량이 가격이 미친 듯이 내려가면 그것들 사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년 전만 해도 당첨되면 로또라고 얘기하던 둔촌주공 지금은요. 아무 생각 없이 청약 혜택하는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원래는 2,900만원에 분양하려고 했던 걸 갑자기 3,900만원으로 올렸죠. 저런 상황이 2년 3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40%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30%면요. 분양가 13억에 30%면 얼마입니까? 13억 빼기 4억 해서 9억이 되는 거고요. 40% 되면요. 40% 얼마입니까? 5억이 전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평대가 8억에서 9억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둔촌주공 30평대가 13억이 아니라 8억에서 9억은 될 것 같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할인 분양하고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리고 동, 층, 향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로얄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단군 일에 가장 작고 가장 비싼 닭장 아파트에 신혼부부나 다자녀 특공들이 왜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댓글들이요. 대려 3대1이 넘는다라는 걸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 지금은 너무 비싸다.
잠실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가격이 비싸다라는 인식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사는 것보다 나중에 몇 년 뒤에 급매물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분양가의 60%에서 한 70% 정도 가격에 시장에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뭐 청수나 뭐 평, 뭐 동, 호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50%에 현재 분양가의 50%에 사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인 거죠. 모델하우스에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나 봅니다. 조합원들의 욕심이 너무 가했습니다. 좋은 거 전부 다 차지하고 안 좋은 거는 일반 분양 주고 고분양가로 조합원들의 집값도 넘기고 이래저래 하려고 욕심 부린 탓에 저렇게 돼버린 거죠.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둔전주공의 청약시장 경쟁률이 낮은 걸 보고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앞으로 조합원들이 최소 분담금이 3억 이상일 텐데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욕심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나면 이제 조합원들 분양금 마이너스 피가 2년 뒤에 그게 달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봐야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다,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는 이제 계속 확산된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철저하게 절약하고 아끼고 뭐 하나라도 아낄 궁리부터 해야죠. 그런 모드로 살아서 뭐 삶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삶을 지켜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버텨야 된다,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죠. 아니 그게 무슨 대책이냐고. 그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원래 당연한 걸 실행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 부모한테 똑똑한 머리를 물려받지 못한 보통의 사람들은 엉덩이가 제일 무거워야 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려야 되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안 쉽죠? 불편합니다.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절약하고 아끼고 조심해야 된다. 바짝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년, 5년 뒤쯤 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었을 때 조용히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하면 지금부터 계속 공부해야 될 것이고 마음을 먹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사겠다라고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다. 그걸 지금부터 대비 또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